네, 우선 8시가 돼서 회장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에드테크 교사 연구회의 공식 그 줌 유료 계정 회의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녹화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회장님께서 바쁜 일을 또 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분 이렇게 그 공유 권한 드린 게 너무 오랜만이라 죄송합니다. 우선은 선생님들, 들어오신 선생님들 오늘 어,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우선 출석 체크 링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링크로 우선 해주시고, 또 종료에도 출석 체크 해주셔서, 용량 개근하셔서, 저희 회장님, 저희 회비로 또 쏘는 모바일 상품권도 많이 받으시고, 또 오늘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쉬었다 갔는데 왜 더 피곤할까요? 참 아이러니한. 오늘 너무 또 소중한 사례 나눔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너무 다 풀어진 다음에 막, 그래서 오늘은 여러 차례 예고했다시피 예울초등학교 정예린 선생님께서 AI 활용 사례 공모전 수상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실 건데요. 저도 이제 저희 정예린 선생님 가서 만났어요. 회장님하고. 그래가지고, 와, 정말 우리 에듀테크 교사 모임이 모든 공모전과 대회 지금 막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메뉴 길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단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어, 우선 출석 체크 잠깐 해주시면 제가 권한 드리는 거를 얻는 문식 선생님한테 또 배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 여기 있는데요. 공유를 누르면 제가 공유하는 것만 나오고 이 공유 위에 화살표를 눌러서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누를까요? 공유해서 우선 공유 권한을 나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예린 선생님께서 한번 공유가 되는지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정예린 선생님의 아주 핫한, 핫한 수업 사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아이고. 네, 선생님, 요거 줄 이어폰이 짱입니다. 저와 그 동원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잘 네, 들리시나요? 네, 이제 아, 또렷하게 잘 들립니다. 저도 줄 이어폰 챙겨왔는데 방금 네, 전에 네. 제가 오랜만에 노트북을 꺼냈는데 이게 캠이 없는 줄을 모르고 지금 아, 패드랑 같이 연결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다들 깜짝 놀라셨죠? 이제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이번에, 여기, 아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 일생일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저희 셋이 같이 사진도 찍고 어, 이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수업 사례를 나눔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 말고 사실 다른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인스타 계정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요렇게 학생들이 조금 바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걸 좀 주력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테드에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연구회를 딱 봤을 때 생각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 계시기도 했고, 6학년 학생들한테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다른 학교급의 선생님이나 다른 학년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목요살롱을 듣고 그냥 넘겨버리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수업을 보여주는 게 약간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어, 상을 받은 작품이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착이 있는 수업이긴 하지만은 사실 다른 선생님들도 이미 많이 이 상을 수상을 하시기도 하셨고 분명히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수업 사례로 소개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모이셔서 수업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혹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모인 연구회인 만큼 제 수업 사례를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이것을 또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부끄럽지만 제 수업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모전이 첫 공모전이었던 만큼 참여를 하려고 봤을 때 너무 AI와 관련된 얘기만 하면 된다 하고 그 어떠한 틀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황스러웠었던 만큼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공모전에 사용했던 파일 같은 것을 한번 더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업의 주제를 AI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프로젝트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AI를 사용하지는 거의 못했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년이 초등학생 6학년인 만큼 생성형 AI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학년이기도 했고, 나이이기도 했어서 저는 AI에 대해서 조금 태도적인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어본다면은 저는 제목이라 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제목은 May I help you라 해가지고 여기 AI가 보이시죠? 도와줄 수 있나요? 라는 걸로 사람이 AI에게 하는 말도 되고 AI가 사람에게 하는 말도 되는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요즘 연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연수 중에서 저를 꽂히게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미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워주지 않는 교육은 무책임한 교육이라는 거였어요. 사실 처음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약간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아, 나는 이미 다른 교육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알려주는 것만 해도 되게 벅찬데 이제 미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까지 알려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무책임한 교육이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어쨌든 이 아이들이 미래에 나가게 됐을 때는 내가 살던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핸드폰을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AI를 일상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사전 조사를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AI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AI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줄어들 거냐, 늘어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줄어든다는 아이들이 15명, 늘어날 거라고 한 아이들이 6명밖에 없었거든요. 또 AI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사회가 부정적으로 변할 것 같은지 긍정적으로 변할 것 같은지 어, 잘 모르겠다라고 한 친구들을 봤을 때 부정적이라고 한 친구들이 11명, 잘 모르겠다 한 친구들이 5명 정도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는 저는 이러한 미디어들이 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AI 타임스라는 AI 관련된 기사를 9월 4일 날 찾아봤을 때 많이 본 기사 혹은 사람들이 어, 탑으로 실려놓은 기사 10가지 중에서 한 4가지, 6가지 정도가 AI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뭐, 영화에서는 여전히 악당이 AI라던가 AI로 인해서 개발자는 전직, 그러니까 일을 바꾸는 게 좋을 것이고 AI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다 등의 AI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리터러시 역량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즉, 중립의 태도를 지니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AI가 뭐예요?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차갑고 두렵고 나쁜 것.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들이 꼭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영화를 보든 간에 AI 약당이 나오는 시대가 조금 당연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밑에 이 길다란 것들이 수업 설계에 들어갔던 내용들인데요. 빨간색 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이제 부정적인 여론과 제한적인 접근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 발전에 중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느끼는 것에 조금 주안을 두었어요. 즉,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저 스스로 수업을 설계했던 점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때도 그 안에 아이들만의 자신만의 근거가 있다면은 그것도 존중을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이 수업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제가 공모전에 썼던 내용이고, 사실 제가 이 일생일대 공모전을 보자마자, 알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절대 아니라, 제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수업들을 엮어서 이렇게 말이 되게 하나로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공모전은 일단 쓰고 나중에 수업을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했던 수업 중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뽑아서 하는 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공모전을 보고 그 공모전에 맞게끔 수업을 설계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이 하셨던 수많은 수업 중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ay I Help You라는 대주제 안에서 이렇게 총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주유라 해가지고 AI가 우리의 데이터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문제를 묻는 것과 try you 해가지고 이미지 생성형 AI를 좀 간단하게 체험해보고 재미를 느끼는 활동, 그리고 이것 좀 부끄럽긴 한데 영화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May I see you라 해가지고 AI 세상에 보급된 영화를 통해 미래 사회를 만나봅시다 라는 말로 이렇게 엮은 거죠. 그리고 만약 너가 로봇 개발자라면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윤리의식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AI를 직접 이제 설계해 보는 것까지 해서 네 개의 소 주제로 되어 있고
총 했던 차시는 따져보면은 한 15개에서 17차시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3월에 수업하고 4월에 수업하고 5월에 수업했던 여러 가지 수업들을 묶다 보니까 굉장히 차시가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 주제별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빠르진 않나요? 제 말이?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들의 사진과 동영상 데이터로 죽은 사람을 복원하는 기술. AI가 우리 데이터를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May I use you라는 소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활용 에듀테크가 고쳐져야 되는데 저는 띵커벨 토론을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들 혹시 이거 MBC에서 시행하고 있는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2019년인가 2020년에 아마 처음으로 기획됐던 다큐멘터리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6살 소녀 아이가 이제 혈액암인가 소아암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 곁을 되게 일찍 떠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제작진이 그때 기술, AI 음성 기술과 딥페이크, VR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죽은 딸과 엄마가 가상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획을 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장면들을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냈었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지금은 현재 3부작까지 제작이 되고 있었고 매년 이렇게 열리고 있는 다큐멘터리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다큐멘터리 예고편을 보자마자 솔직하게 들었던 마음은, 어, 이 사람 너무, 딸을 못 놓아주는 거 아닌가? 이 기술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가? 라는 솔직히 부정적인 감정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어머니 블로그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말을 보고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이게 10분인가 15분짜리 영상이 나와요. 학생들과 이 영상을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면은 아이들이 절반을 다 울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마 다 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그 감성을 좀 느끼고 싶은 날에 이 영상 찾아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뒤로 제가 띵커벨을 사용해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총 세 가지 질문이었고요. 첫 번째는 만약에 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가 죽는다면은 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 혹은 복제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죽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AI 기술로 나를 복제하기 원한다면 나의 기분은 어떨 것 같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위인을 AI 기술로 복원할 수 있다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총 세 가지의 질문으로 거의 1시간 내내 아이들과 토론하고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띵커벨 에듀테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냐면은 잠깐 공모전 수업 얘기에서 넘어가서 요거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띵커벨 수직, 가치 수직선 토론을 보고 있는 건데요. 가치 수직선 토론을 보게 되면은 좀 좋은 점이 아이들이 단순히 뭐 좋다, 싫다, 나쁘다 이런 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한 다음에 그 이유를 쓰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반 친구들이 직접 했던 활동들이 근거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보면은 아이들이 이 영상 직후라서 그래서 그런지 복제할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보면 뭐 좋으니까 소중한 가족을 기술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아직 못다한 말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AI 기술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혹은 그 한편에서 뭐 미련이 남을 것 같다. 이미 너무 슬퍼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다시 보면은 너무 힘들 것 같다 등의 좀 진지한 대화들을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되게 마음 찡했던 게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만약에 죽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AI 기술로 날 복제하기 원한다에 아이들이 그냥 잊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는 것이 너무 싫다.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 되게 공감이 간 한편에 저 이 말 보고 수업 중에 울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가족이나 친구가 날 복제하면은 매우 좋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매우 좋다고 말을 한 거죠. 이때 약간 좀 소름이 돋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이미 이 AI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까지 판단하는 그런 지경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조금 AI 기술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거 아닐까? 차갑게 바라봤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팅커벨 가치 수식도 에듀테크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발표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 것도 제가 읽어주면 되니까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되게 솔직하고 되게 길게 의견을 내서 이 에듀테크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꼭 매우 좋다, 좋다라고 했던 친구들만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맞아. AI는 진짜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중립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잘 전달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수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업은 간단하게 이미지 생성형 AI를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생성형 AI를 직접 할 순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서 또 외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출석부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거는 투닝에서 매직 AI였나? 매직 드로우를 사용을 했었고요. 색연필을 한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뭐 검정색의 긴 생머리, 한국 여자아이, 쌍꺼풀이 없는 눈, 검정 눈, 초등학생 이런 식의 좀 객관적이고 AI가 좀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프롬프트를 넣어야지고 18개 정도의 사람들을 만들게 되었고 아이들한테 이 출석부 그냥 싹 뿌린 다음에 얘들아 이 밑에 누구일지 한번 적어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막 신나서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답을 맞춰보고 근데 또 AI가 그냥 이 글 보고 적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손을 들고 그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제가 이제 앞에다가 전자칠판 앞에 프롬프트 작성하게 도와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AI 출석부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투닝을 이용해가지고 웹툰 만들기도 해보고 이거 투닝 매직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그림이나 사진을 넣고 다른 화가의 화풍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활동으로 끝내선 안 되고 이 활동이 어땠고 그리고 이 활동에서 느낀 점이 어떤 거였는지를 끌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토의를 하였어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저희 반은. 그래서 이 마지막 활동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프롬프트를 작성한 사람에게 있는지, 혹은 원본 이미지를 그린 사람에게 있는지, 그리고 AI가 학습한 화가인 방고흐나 다른 화가들에게 있는지 한번 결정을 하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토론 수업을 할 때 굳이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는 말을 하진 않거든요. 이런 토론 수업에서, 윤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활동에 있어서 물음표 하나를 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교사야 혹은 원본 이미지의 본인이야 방구에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다양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치를 이제
찾아 나가는 그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토의나 토론 수업할 때는 제가 따로 끼지 않고 아이들끼리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했고요. 결국 마지막에 아이들이 좀 많이 선택했던 것들은 원본 이미지의 본인이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얘들아, 법이 굉장히 중요해. 아직 법이 정확하게 이 셋 중에서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는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은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봐. 이렇게 물음표 하나 던지고 이 수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수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를 감상했던 수업이었는데요. May I see you? 만나볼 수 있어요 한 다음에 미래 사회를 만나봅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또 말이 잘 되게 이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아이 로봇을 학생들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이게 영화 초반에 남자 배우가 샤워하는 씬 있거든요. 그 씬만 간단하게 넘겨주면은, 한 고학년 이상부터는 자유롭게 관람 가능한 영화인 것 같고요. 이제 AI 로봇이 굉장히 많아진 세상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 사이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사망 사건의 비밀을 밝히는 영화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은 처음에 이 로봇이 너무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AI 써니를 만나면서 로봇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들을 그리게 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활동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AI 영화에서 나오는 사실적인 질문뿐만이 아니라, 어, 좀 잘려 있나? 뭐 인공지능 로봇이 어떻게 생기는지, 인공지능이 발달됨에 따라서 어떤 직업이 생길 것 같고,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도 해보고,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이 만들어졌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내가 로봇 공학자였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건데 누구부터 구할지 해가지고 뭐 생존율까지 이렇게 적어놔야지고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적어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로봇 설계 원칙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좀 참여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초등학생들 그림 실력이 6학년인데도 좀 부끄럽긴 하죠. 어쨌든 간에 아이들 대부분이 AI 로봇을 통해서 평화를 찾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에 끝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이 수업에서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 로봇의 절대적 원칙을 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기준이 바뀌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을 좀 인식시켜주고 싶었고,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깊게 사유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어쨌든 로봇을 만들 때의 윤리라는 게 들어간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마지막 수업에는 제가 좀 귀여운 에듀테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쿠아키라는 게 앱스토어랑 구글 스토어에 있는데 1,100원짜리 어플이에요. 그래서 유료 어플이라서 조금 제가 소개를 잘 안 드리는 편인데 너무 어플이 귀여워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마지막 차시로 학생들에게 메이아이 해가지고 나의 로봇 그리기라고 해가지고 미래 사회에 어떤 로봇이 필요할까요? 로봇의 기능과 이름을 상상해보고 직접 그림을 그려봅시다.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름도 만들고 필요한 장소 그리고 로봇의 기능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라쿠아키라는 어플을 키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쿠아키가 이 검정색 외곽선을 따라서 얘를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얘를 증강현실로 자신의 낙서를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100원이잖아요.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 패드로 이걸 결제하려면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 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라쿠아키 깔아주고 다시 계정 다른 걸로 로그인 해주고 또 다른 패드 가야지고 라쿠아키 깔아주고 로그아웃 해주고 해야지고 5개 모든 별로 이 활동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어떤 보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봇을 어떻게 배치하였다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뭐 보건실에 놔두거나 길가에 놔두거나 삐용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돌아다니며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거나 싸우는 친구를 말려주는 이런 귀여운 로봇들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조금 신기했던 게 학생들이 저는 조금 뭐 아이들이 과학이랑 마법을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봤자 텔레포트 쓴다 하던가 아니면 뭐 한 번에 고쳐주는 의술의 힘을 기대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평생 죽지 않는 애완 로봇이라던가 나랑 놀거나 대화할 수 있는 로봇 같이 좀 감정 교류를 위한 로봇들을 많이 만드는 게 인상이 깊었었습니다. 이게 좀 웃기기도 하지만은 어떤 친구는 로봇 친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말 안 하고 싶을 때는 말 안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AI 로봇을 배치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이 수업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어쨌든 한 번에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 네 가지 수업을 할 때 항상 생각했던 게 아이들이 AI를 꼭 나쁜 거,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시기에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쁘다라는 거를 인식시키는 가변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은 이미 저 이상으로 기술 너머에 사용자의 의도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선생님, 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AI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 잘못된 거지.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은 이미 AI 리터러시 역량이 갖춰진 상태고, 이제 이 아이들을 올곧게 키우는 게 나의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처음에 이제 4, 5년 전에 출시했던 테이라는 AI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챗 GPT처럼 너 오늘 뭐 했어? 하면서 약간 우리나라 심심이처럼 서로 대화를 하고 얘가 트위터로 자기만의 게시글을 직접 생성하는 AI였는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 극우주의 성향을 내뱉으면서 되게 기분 나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MS사한테 야, 테이 왜 그러냐? 너희가 이상한 걸 학습시켰지? 라고 말을 했는데 MS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걸 뽑아서 넣는 게 아니라 인터넷의 수많은 보고 중에서 얘가 스스로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이 테이라는 AI의 인성이 AI의 타고난 천성이 아닌 바로 부모인 너희가 만들어낸 양육의 결과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사회를 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교사가 아닌 어른으로서 어떤 사회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 소감을 끝내게 되었고요. 이렇게 끝나면 조금 더 아쉬우니까 제가 그래서 이 일생일대 공모전에서 제출했던 파일을 저희만 볼 수 있는 노션에는 게시를 해두려고 해요. 이게 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공모전에 처음 참여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여러 가지 좋은 수업 사례들이란가 아니면 티셀파나 다른 수업 공모전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야지고 뭐 수업 소개 부분, 수업 지도한 부분을 해야지고 이런 식으로
활동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출품을 해가지고 좋은 기회로 당선이 되게 되었고요. 제가 PPT에 녹여놨던 사진이나 내용들이 거의 똑같아서 그냥 훑어 넘어가는 식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제가 그 활동지 보시면은 또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로봇이 생김으로써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요? 뭐 하니까 아이들이 뭐 소방관 이야기 많이 했고요. 로봇이 생김으로써 생겨날 직업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로봇 보험 설계사가 있는 거예요. 로봇이 비싸니까 고장날 때를 대비하여 보험이 생길 것 같다 하는데 이 직업 조금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3원칙처럼 인간이 로봇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필요할까요? 네, 대부분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로봇 그리기 활동 같은 것도 이렇게 쭉쭉쭉 제가 사진들을 첨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사후 설문조사를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저는 아니라고 보아요.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아이들이 변화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줄어들 것이 15명에서 좀 10명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소감 같은 것도 집어넣어 주었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교사의 소감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지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이 파일 보시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아이로봇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활동지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지도 사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수업하기에는 약간 저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 산출물까지 볼 수 있는 QR코드를 제시를 했고, 이거는 정말 제가 나 뽑아주세요라고 만든 거긴 해요. 이제 치실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좀 가독성 있게 이런 식으로 활동을 보이게끔 해가지고 이 노력이 좀 가상해서 저한테 좀 높은 상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활동지는 제가 나중에 저희 노션 페이지에 게시를 해놓도록 할 거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제가 또 뭐 하나 줄 수 없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 제가 패들렛에 뭐 하나를 모아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가 어플리케이션 에듀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플리케이션들을 약간 쇼핑몰 쇼핑하듯이 엄청 찾아보고 다운받아보고 그 후기를 쓰는 패들렛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어 독서 교육과 관련된 에듀테크들, 수학과 관련된 에듀테크들, 사회와 관련된 에듀테크들, 과학과 관련된 에듀테크들, 미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사회 기후 수업 뭐 있다면 이렇게 한번 찾아본다던가 여기 Q 눌러가지고 뭐 독서 교육 하면은 독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해시태그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샵 iOS가 아이폰에서 도움이 되는지, iOS는 안드로이드에서 지원이 되고, 무료인지 유료인지, 부분 무료인지 부분 유료인지, 로그인을 해야 되는지 로그인을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학년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메인인지를 좀 적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그리고 국어 삭제 후기를 해가지고 엄청 많은 어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왜 내가 이걸 삭제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어플 다운받기 전에 한번 이거 에듀테크 총망라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한 100여 개 정도의 어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적어놨고, 어, 어떤 것들은 제가 활동지까지 연계시켜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가 공모전 올린 파일이랑 함께 올릴 테니 나중에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 패들렛 주소는 진짜 여기 현장에 오신 선생님들한테만 공개하시는 건 어떨까요? 노션 말고. 아, 여기, 네. 아, 저는 뭐 들어주신 상관이 없고. 선생님들께, 예, 뭐, 그렇게. 네, 노션은 이제 계속, 정교사 선생님들은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저희 정혜원 선생님들은 뭐, 맘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할까요? 이렇게 좋은 네. 걸 소개했었는데 왜 안 오셨냐? 예, 그래요. 막, 그래야지. 요때만 생기는 뭔가 개런티가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앞으로. 저도 아, 정말 반성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채팅창에만 뿌리는 걸로 하고, 다만 제가 가끔씩 이거 인디스쿨에도 이런 글 올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제가 열심히 만든 연수 자료를 캡처만 해가지고 자신의 연수 자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때 약간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링크는. 네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색깔과 해시태그 같은 거 평점 조합해서 만들 수 있게끔 제가 별 한 개, 두 개, 세 개, 혹은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흰색 등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사용 방법 읽어보시고 요거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거 링크는 지금 오신 선생님들께만 보낼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린 쌤 공유 잠시 중단시켜 주시고 천천히 채팅창에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 됐고. 오늘 발표 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예린 선생님께. 없으시죠? 이제 9시가 되니까 질문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 너무 정말 예린 선생님께서 정말 이런 수상의 기쁨을 왜 느끼셨는지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깊게 연구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신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 저는 너무 한편으로 아, 저랑 동훈 선생님은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가 우리가 뭐 썼더라 이러면서 봤거든요. 너무나 창피한 정말 느낌 많이 받았고 저희도 조금 더 정말 조금 더 정신 차리면서 사는 예리쌤 정리를 너무 잘하셨잖아요. 근데 정리할 시간도 없이 정말 휘날리면서 사는 우리 저 김미라가 정말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다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는 저희 정혜원 선생님들끼리만 계속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오픈 채팅은 또 개인 채팅이 안 되긴 하지만 또 어, 문식쌤 그 혹시 저희 뭐 연락처 같은 거 다 그때 공유를 했었었나요? 뭐 이렇게 인스타나 그런 거 네, 하시면 언제든지 선생님들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그 출석 체크는 하셨지만 혹시 어, 끝날 때, 끝날 때 체크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채팅창 보시면 이렇게 종료할 때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료 체크 잠시만 해주시고 오늘은 아주 짧고 굵고 요약 너무 잘 해주셨고 네, 네. 정혜연 노션 강사 인력풀에서 또 연락처가 있으니까 또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행했는데 일찍 끝나게 해주셔서 더 감사하고 또 연애가 더원 선생님이 또 끝났으니. 시간 되시면 또 더원 선생님과 함께 또, 또 재밌게 계속 이렇게 너무나도 수준이 높네요, 정말. 저희 에듀테크 교사연구의 그 목요사 에듀테크 살롱이 너무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느 연수보다도 농축된 연수를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쌤들, 정혜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반응 한번 해주세요. 네, 연휴 끝나고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네, 맞아요. 와주신 쌤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고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목요 에듀테크 살롱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정말 정리가